드라마델리입니다.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제 곧 구하나가 신여진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겠네요. 윤세영은 구하나가 진짜 유진이라 생각하고는 이제부터는 불안불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두려워하며 살게 되겠네요. 그 살얼음판이 언제 깨져서 차가운 바닷물로 왕창 빠지게 될지 아주 조마조마 살벌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사실 최명지가 유진이를 넙세버린 악력이긴 하지만 자신이 그런 인간 말종이라는 건 딸 윤세영에게는 밝히기 싫었나 보네요. 가짜 유진이 같다고 불안할 거 없다고 자신이 전부 알아서 할 거라 다독이기만 할 뿐 진짜 진실을 말해주지는 못했죠.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사람을 해친 극악무도한 인간이라면 윤세영은 다시는 최명지를 안 보겠다고 도망을 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윤세영은 어려서부터 그랬죠. 유진이 실종되던 그날도 윤성호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잠시 그새를 참지 못하고 자동차 밖으로 유진이를 끌고 나갔었는데요. 게다가 고기잡이 통통배에 타고는 유진이한테 술래잡이를 하자고 보챘었네요. 유진이 싫다고 하니 자신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착한 유진이를 가스라이팅하면서 억지로 배에 끌고 들어간 인물이 바로 윤세영입니다. 하지만 발을 헛디딘 유진이 아래로 넘어지자 윤세영은 잠시 살펴보더니 바로 배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죠. 그리고는 그냥 도망을 친 건데요. 그날의 일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있는 최명지는 그런 윤세영의 입을 막아버리고는 그날 일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세영은 유진이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했었죠. 만일 바로 그때만 진실을 이야기했어도 유진이를 찾는 일은 아주 쉬워졌을 텐데 말이죠.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윤세영은 신여진이 유진이를 찾았다는 말을 들을 때부터 정신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이 유진이 어릴 적 기억을 모두 잃었다면서 기억상실증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안심을 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겠네요. 사실 구하나 역시 어릴 적 유진이의 기억을 떠올리지는 못합니다. 신여진 말대로 구하나는 바다에 빠져 기억을 완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전혀 없는 거라 말했는데요. 더구나 구하나는 자신이 신여진의 가짜딸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전혀 알지 못하죠. 유전자감시까지 공식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신여진의 친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까요? 시작 단계에서 이미 사소하게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요. 신여진이 구하나의 동생 구지석이 인연을 끊으려 한다는 걸 알고는 차라리 잘 됐다며 구하나와 은총이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말에 황진구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는 신여진도 구하나도 두 사람 모두 윈이라는 의미에서 가짜딸 만드는 일을 지금까지 도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신여진이 손자 은총이를 자신 옆에 데려다 놓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만 앞세워 다른 건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느낌에 조금 회의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곧 구하나가 신여진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진짜 유진이인 척 살아가게 되겠지만 머지않아 황진구에 의해 자신이 가짜딸이라는 걸 모두 알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신여진이 자신을 친딸로 속이면서까지 그 집으로 데려온 이유를 알게 되죠. 자신의 진정성을 이용했다는 것에 몹시 분노하게 되겠지만 드디어 유진이 누군지 알게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진이 바로 이두나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이죠. 은총이가 이두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여진은 자신 옆에 손자를 데려다 놓고 싶었지만 유진의 목숨을 빼앗아간 인물들이 또 은총이를 해치게 될까봐 그렇게 공개할 수 없었던 것까지 알게 되는데요. 구하나는 자신의 입장보다는 남의 입장, 남의 상황을 더 잘 공감하고 이해하는 스타일입니다. 자신 한 사람 희생해서 여러 사람이 편해진다면 기꺼이 자신이 희생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구하나는 자신이 유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신여진과 어떻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까 많은 고민하게 되겠네요. 은총이가 누군가로부터 위험하다면 그건 역시 자신에게도 큰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던 와중에 일이 터집니다. 지금 신여진이 조사하고 있는 구지석에 대한 것인데요. 구지석은 투자자 입장에서 해성그룹 계열사를 관리하는 본부장으로 지금 해성그룹에 들어와 있는 입장입니다. 투자자 입장이라는 건 회사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관리자라는 뜻으로 각 회사마다 얼마나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가에 따라 지분의 크기가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구지석이 크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여진과 황진구에게 해성투어를 팔자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인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황진구와 신여진은 뭔가 깨름칙함을 느끼고는 구지석이 다른 의도를 가진 게 아닌가 지금 뒷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지석의 부모가 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이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될 텐데요. 그때 고등학생이던 구지석이 신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집하고 사업체만은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빌었던 그런 일까지 모두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사실 그때 그 일은 표면상으로는 신여진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다시 모든 상황을 다시 조사해보다 보면 그 모든 일들은 최명지가 꾸몄던 것으로 모두 밝혀지게 되겠네요. 최명지는 유진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도 신여진이 경찰에 유전자 샘플을 가져다 놓을 때부터 중간에 그것을 가로채서는 유진이를 못 만나게 하려고 오염을 시켰던 인물인데요. 최명진은 신여진이 또 어떤 식으로 유진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다 보니 신여진을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 회사 일에 대해선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구지석 집안에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아내고는 급히 갚으라고 독촉해야 한다며 신여진 비서에게 밀어붙였었네요. 그 이유는 자신이 중간에 자금을 빼돌려 쓰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대로 두면 중간에 가로챈 게 들통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작당을 한 것인데요. 신여진은 기업 사냥도 하고 있던 입장이라 구지석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최명지가 장난질했다는 걸 모르고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 빌려간 자금의 상환기간이 한참이나 남았지만 바로 갚으라고 독촉을 했던 건데요. 중간에 최명지가 개입됐다는 걸 전혀 모르는 신여진이나 구지석 부모는 일이 이렇게 어긋나는 바람에 그때 그렇게 불행한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네요. 구하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이 유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던 상황이라 자신을 입양해 애지중지 키워주신 구지석의 부모가 최명지의 작당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모두 알게 되었죠. 구지석이 왜 그렇게 복수를 하겠다고 신여진에게 벼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두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최명지가 그 일을 작당했던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하나는 최명지와 윤세영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모든 저지른 범죄를 하나하나 증거를 들이대서 경찰에 넘길 수도 있지만 최명지는 과거 유전자 샘플을 조작할 때도 돈으로 경찰을 매수해서는 못된 짓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이제는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구하나는 자신만의 복수를 계획하는데요. 사실 유진이는 구하나가 보육원에서 만난 자매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유진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아들 은총이를 데려와 자식처럼 키웠던 건데요. 우선 구하나는 유진이를 그렇게 만든 유진이 복수부터 하기로 했죠. 구하나에게는 유진이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사실 최명지가 유진이를 불러내 사고로 그렇게 만들던 그 순간의 핸드폰은 바로 그 얼마 전 새로 구입했던 것이었죠. 최명지는 자신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나 문자 내역을 없애기 위해 그 핸드폰을 가져가 버렸는데요. 하지만 바로 직전까지 쓰던 핸드폰을 은총이 가지고 있다는 게 드라마에도 나왔었죠.
거기엔 유진이와 은총이의 촬영한 영상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거기엔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었네요. 유진은 자신에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자 핸드폰에 계속 일기를 쓰듯이 메모를 해왔었죠. 그러다 자신이 바닷가에서 실종되던 날의 기억들도 모두 메모를 해둔 건데요. 사실은 구하나 역시 유진이 실종되던 날 바로 그 순간 그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양부모를 잘못 만나 유진이 타고 있던 그 차 옆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우연히 구하나는 유진이와 윤세영이 차에서 내려 고기잡이 배를 타는 것도 봤고 예쁜 모자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도 보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유진이와 함께 고기잡이 배로 들어갔던 윤세영이 혼자서 급하게 도망 나오는 것도 보았었는데요. 구하나는 자신이 유진이를 보육원에서 처음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유진이의 기억 메모를 보면서 자신이 그 바닷가에서 유진이 윤세영과 함께 배를 탔다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윤세영 때문에 벌어졌다는 걸 이제 모두 알게 되는데요. 구하나는 최명지가 가장 애지중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윤세영에게 드디어 복수를 시작하게 되네요. 세영아, 그날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니? 구하나가 유진이라고만 생각하는 윤세영은 기절할 듯이 놀라며 구하나를 쳐다보게 됩니다. 최명지는 윤세영을 안심시키려고 구하나는 기억상실에 걸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고 했는데요. 너 나 버리고 도망가다 넘어져서 무릎 심하게 다쳤잖아. 지금은 괜찮아? 이제 윤세영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신이 그런 거 아니라고 마구 울부짖게 되겠네요. 그런데 너 기억상실 아니었어? 진짜로 기억상실 아니냐고. 절박한 윤세영의 말에 구하나는 환하게 웃어주게 되겠네요. 아니,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니? 전부 다 기억하고 있지. 내가 어쩌는지 보려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윤세영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걸 다 기억한단 말이지? 그럼 다 기억하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못 찾게 된 것까지 말이야. 또 기억하는 거 말해줄까? 내 엄마가 집으로 찾아온 나를 없애려고 이사 갔다고 거짓말한 것까지 모두 기억이 났어. 그리고는 나를 불러내서 사람을 시켜 교통사고를 냈었지. 옆에 있던 최명지까지 벌러덩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윤세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유진의 목숨을 빼앗은 최명지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이 악녀 모녀는 둘이 기절이라도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바로 일어나 경찰로 가야겠죠. 그리고는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텐데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구하나가 빨리 복수를 해주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신데렐라 게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